안녕하세요. 대리어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우주 일렉트로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최근에 저 PBR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고,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, 이 저 PBR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 자사주 소각과 그리고 주주하원 기대감으로 인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우주 일렉트로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의 흐름을 우리가 좀 중요시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.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승 요인이 정말 이 가능성이 있는지, 정말 이 중요한 본질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용 커넥터와 이 자동차용 커넥터에 이 공급을 납품을 커넥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. 이 커넥터는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썼을 때 이 케이스 뒤에 내리기만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. 근데 최근에는 또 완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잖아요. 이런 커넥터 그리고 자동차용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넥터에는 이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탐색을 해서 뭐 우리가 특히 이 오디오에 쓰이는 이 정기적 단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 보시면 현재 이 IT 사업 부문이 좀 매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. 특히 이 모바일 커넥터 비중이 높았는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점차 감소를 했고 2023년도 이 4분기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이 자동 디스플레이어 커넥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용 커넥터도 이때 상승을 하면서 차량용으로 좀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욕을 가졌지만 다시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4분기 예상 컨센을 봤을 때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고 현재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다시 한번 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또 이 높은 판관비 부담으로 인해서 좀 현재 영업이익과 순이익 관련해서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직 2023년 이 4분기 예상 컨센이니까 과연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이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좀 공시를 좀 수시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유가 이 자사주 소각 때문인데요. 이 최근에 이 저 PBR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우주 일렉트로의 이 PBR 수치는 0.53으로 1에서 거의 절반 정도 되죠. 이로 인해 우주 일렉트로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. 이 주주 하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겠다.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실적에 있죠.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. 좀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굉장히 아쉽고 당연히 실적이 좋다 하면 주주들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. 역시 내가 믿고 있는 기업 성장성도 밝구나. 앞으로 이 기대감도 있는데 또 이 배당도 늘어나게 된다 하면 앞으로 이 우주 일렉트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. 또 실적도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 배당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도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. 이 지속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과 이 현금 배당을 통해서 이 주주 하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. 2026년부터, 죄송합니다. 200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꾸준하게 이 현금 배당도 서서히 늘려왔고 이 최근에 이 PBR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 자사주 소각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이 배당금은 200원에서 300원 수치로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.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 300원 수치 현재 약 2% 가량을 줬었죠.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현재 우리가 우주 일렉트로의 주가의 차트 흐름을 한번 봐보자면 보시면 지금 여기 박스권에 좀 약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박스권이 어디냐? 바로 이 17,000원, 죄송합니다. 17,250원과 그리고 여기 저점 구간이 11,500원을 우리가 네, 이 박스권을 그려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?
그러면 당연히 이 17,000원, 17,2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느냐,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 다시 한번 더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, 현재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고, 현재 이 시점에서도 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까요? 바로 241선이죠. 241선에서 저 지지를 못 받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쵸? 이 구간에서 저항 딱 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떨어졌죠. 이 구간 때 거래량이 살짝 동반이 되면서 이 241선 타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요. 과연 241선을 다시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, 241선은 이제 현재 격차가 벌어진 만큼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60일선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60일선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현 시점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이 15,100원, 15,200원의 구간을 이탈할지 안 할지 좀 중요시를 보고,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고 60일선까지 이탈하게 될 경우 이 13,500원, 13,600원까지 좀 열고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그리고 뭐 현금 배당 이슈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.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때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본질, 우리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죠. 이 본질에 있어서 실적 부분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없고 또 미래 성장성을 가져오는 이런 사업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모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우주 일렉트로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.